네, 좋은 강연. 아침인데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졸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첫 세션의 두 번째 강연은 누구나 잘 아시는 우리 김현철, 우리 KAID의 전임 회장님이십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시고 외래교수 연임하시고 일본 구름의 치과대학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현재 전임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국제치의학회 한국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현재 리빙웰 치과 병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대한 치과 식학회 임플란트 학회 50년과 나의 37년 임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김현철입니다. 이렇게 자장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정종환 박사님과 함께하게 돼서 더 좋았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성민 회장님 그리고 여러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침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식학회에 1995년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역사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95년부터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양재호 교수님, 정재용 회장님, 안기회 회장님, 전부 이원철 회장님 모시고 이사, 부회장, 총무이사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나간 거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치과 의사는 지금 김성훈 박사님이 해주신 그런 내용으로 씹는 분들에겐 틈이 없지만 사실 그럴까요? 우린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입니다. 네, 요즘의 대세는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나와서 영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나도 그걸 하고 있구나. 오늘 강의가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노화라는 건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뼈를 심고 아까 말씀드린 BMP는 아주 혁신적인 바이오머터리얼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김성훈 박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재료 중에 뼈를 만드는데 RHBMP2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몸은 어떨까요? 환자가 가진 세포는 어떨까요? 환자가 가진 뼈의 대사는 어떨까요? 뼈의 대사를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는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미토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메디칼에서도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990년대부터 임플란트를 해서 그 앞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또 최근에는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마크로페이지 1, 2에 대해서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면역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따 나오는 여러 가지 세포가 다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그러면 링코 선생님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브레이드 임플란트죠. 근데 왜 한국에서는 링코 선생님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임플란트 시대는 50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골마카 임플란트, 브레이드 임플란트 시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세인티그레이션을 하고는 있지만 옛날에 가졌던 역사의 개념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왼쪽 아래 써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렌드만 선생님이나 슐레더 선생님이나 슈지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개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임플란트가 한번 바뀌어도 이 개념은 저희가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바뀐 게 이제부터 우리 한국이 어떤 건가 하는 거죠. 1대 회장님, 2대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유한석 선생님은 한국 최초로 임플란트 심었다. 대중에게 알리는 신문에 기사가 나왔던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가르침을 주신 김홍기 박사님은 정말로 서브페리오스케아 그리고 브레이디 플란트에 대한 증례를 가지고 장기간의 증례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게 됐고 10년 전 40주년 기념 때는 제가 학회장이었습니다.
제 옆에 유양석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 김홍기 박사님도 앉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전임 회장님들 옆에 보면 다 계십니다. 이분들의 도움으로 이 학회가 왔고 현재는 더 젊은 제가 AI한테 10년 간격으로 한번 만들어줘 그랬더니 얼굴이 본 얼굴보다 참 덜 나온 것 같은 사진을 다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이렇게 저희 역사적인 배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홍기 박사님이 10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양정 교수님 계시고 저 김성민 선생님 다른 분들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냥 AI에다가 10년 단위로 해줘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빠지면 안 되는 논문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한국에. 바로 양정 회장님이 쓰신 논문입니다.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979년에 쓰신 종설인데요. 교수님의 논문이세요.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어떻게 조직 반응이 일어나나 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선배로 역대회장으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맙게도 1990년대 말에 신인학술상을 받았습니다. 20년 뒤에 정확하게 학술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논문 많이 썼습니다. 아까 김성훈 박사님이 1억 얼마짜리 CT 얘기했는데 저는 4억 5천만 원짜리 CT를 샀었습니다. 지금 사람 얼마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샀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50주년 하는데 강의를 좀 한번 해보시죠. 그 부탁을 받아서 제가 30주년 때 했던 김홍기 박사님 생각이 나서 40주년 때도 김홍기 박사님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받은 거예요. 아 옛날에 보여주시던 게 새롭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를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홍기 박사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해온 학회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2회 대한치과 이식학회,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빠져 있었습니다. 학회의 연수회입니다. 저희 구강외과 원사님이신 이상철 교수님 성함도 보이시고 서울시주 최상목 교수님, 유학의 교수님, 해부학의 김명국 교수님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연수회를 구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실까요? 그때 심은 임플란트입니다. 2011년 사진입니다. 이 파노라마는. 브레이드인데 34년 경과됐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임플란트가 발전돼서 표면이 좋아지면 100점입니까? 아닙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저희들의 의무고 치과 의사의 의무입니다. 물론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앞에 김소원 박사님이나 정성민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해서 우리가 편히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바꿔지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롱지비티를 가르는 거예요. 저희가 실습을 대지화됐는데 한동안은 프레시카데바를 가지고 사체 연수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재영 회장님이실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시카데바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없어졌습니다. 또 학교에서 했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물건을, 제품을 나라에서 검증합니다. 그래서 식약청허가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집회를 해보니까 너무 폐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 당시 회장님은 김학의 회장님인데 이거 안 되겠다. 연구에 발족해라. 그래서 식약청에 정식으로 디베이팅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수입해서 이 시스템을 쓰는 키다타하고 여러 차례 디베이팅에서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학회입니다. 학회는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도 했습니다. 또 노붐이라는 임플란트가 잠시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생산 안 됩니다. 모디파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개념이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메탈 프레임에 넣다 보니까 페일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회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식학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소원 박사님께서 오롤엑스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오롤엑스 좋습니다.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오로넥스를 잘못 싣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치과계에 많습니다. 단 하나, 환자가 늦게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2004년에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 위에 있는 분이 예터브리 대학에서 8년간 연구생을 했던 교토대학의 쯔고이라는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발표한 슬라이드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거예요. 머신드 브레인노아 임플란트가 다 빠진 거예요. 이 사진을 떡 비치는데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러프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친 표면 HF 코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목은 다른데 말하는 건 똑같았어요. 예지성이 좋은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였어요. 35주년 때도 저희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저는 HA40D 임플란트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HA40D 된 임플란트는 지금 만드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표면들이 많이 나왔죠. 친수성도 나왔고 아까 보셨던 하이드로엑스 그리고 BA 코팅도 있고 소이 코팅도 있고 또 메가젠 같은 거엔 다이몬드도 있고 뭐 이런 표면들이 특성이 있어요. 그걸로 가는데 내가 쓰는 표면은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해서 치과 의사들이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한 예지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를 안 하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제가 쓰고 있는 BA하고 소입니다. 이 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노 코팅 했대. 어디가 나노 코팅이지? 모르시는 분 많죠. 놓고 나면 SLA랑 똑같아.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는 스크루 타입을 마크로로 본 거예요. 스타빌리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송 박사님 먼저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보면 그런 개념이 들어간 신개념의 임플란트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모든 회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서페이스 텍스처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거기에 나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메조 스케일이 빠져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네 회사에는 메조 스케일이 들어가 있어요? 답변 못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포학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나 나노 서페이스에서는 조골세포가 분화됩니다. 근데 메조가 있어야 증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있으면 거칠거칠 속에는 둔한데도 있어야 된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회사에서 이런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 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K 임플란트 대부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면 스타빌리티가 좋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 예지성은 옮겨도 좋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니트에 머신드 서페이스가 들어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또 어느 회사는 반만 들어가는 회사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진 컨셉에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거친 임플란트 표면은 뼛속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뼛속에 1mm 하방에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롱지비티가 있는 안전성이 있는 생리학적 임플란트가 됩니다. 또 하나 리메닝 보디리스를 1.5에서 2mm 정도 벅갈 사이드 협측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역학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라드 서플라이가 들어가야 영양 공급이 됩니다. 블라드 서플라이가 들어가야 혈액에 따라서 면역세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표면을 어떻게 했어요. 면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사는 임문 테라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조심해서 환자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 신겨질까요? 제가 쓰고 있는 임플란트의 옛날 올드 모델을 보면 저렇게 머신드 서페이스가 칼라가 있어요. 찰랑찰랑 씹으면 러프드 서페이스가 거치면 1mm 하방에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플랫폼 스위치는
모든 회사에서 디자인할 때 드릴을 파면 1mm 하방에 들어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에는 저수도를 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리가 지키는 게 좋다. 또 한동안은 뼈이식 안 하자 점핑 디스턴스가 있어. 네,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죠. 만일에 남아있는 뼈가 두께가 1mm 이하면 뼈이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BMP 들어가면요 개념이 확 달라져요. 저도 20년 했습니다. BMP를 첫날부터 같이 썼으니까요. 근데 BMP를 쓰면서 저는요 상악도는 무조건 4개월의 보초기 들어갑니다. 오로엔트랄 피스출라가 있었던 환자도 4개월의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갑니다. 하악도는 2달에 들어가기도 하고 2달 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건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액티브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위다웃 봉그라프트 할 때 알고 하자. 상악동에도 위다웃 봉그라프트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이거 있습니다. 쉴드 테크닉이죠. 치아의 일부를 앞에 얇게 벗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했어요. 선생님들은 성공된 사례만 많이 보셨잖아요. 외국에서 실패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원칙이 안 지켜졌어요.